예, 오늘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이죠, 투자자들은. 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가운 우리 전략, 가슴은 따뜻한 우리 전략가 이동훈 대표님. 주제 좀 저희가 잡아봤는데 보여주세요. 바닥을 찍었을까? 이런 궁금증과 함께 주식을 사도 되나? 오늘의 주제입니다. 10월 오면서 다행히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의 요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 뭐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 이제 걱정했던 게 좀 진정이 돼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우선 이제 외부 요인 2개, 국내 요인 하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부 네. 요인에서는 우선 이제 유럽발 위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영국에서 뭐 좀 위기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연기금 문제, 영국 연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란은행에서 뭐 무제한 채권 매입을 한다든가 영국 당국에서 감세 정책 중에 일부를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진정이 되고 영국의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숨 돌렸다라는 점에서 그것 때문에 빠지는 폭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습관성인 것 같은데 금리가 막 올라가면 걱정했다가 또 금리가 진정되면 또 완화됐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계속해서 긴축을 좀 세게 한다. 연준 인사들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긴축 완화론이 또다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에서 긴축 속도를 살짝 조절하는 듯한 어떤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긴축 완화론. 이게 이제 외부에서 좀 걱정을 덜어준 요인이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실적 바닥론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나빠질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나빠질 건 알겠는데 언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빠질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숫자로 이제 얼마나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바닥을 가늠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그럼 이 즈음 되면 실적이 회복세로 돌려지는 시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서 외부 요인 2개, 국내 실적 바닥론 하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또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반등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약세장 속에 지난번에 나왔던 약세장 속 랠리, 상승 정도로 볼까요? 어느 쪽이세요? 기술적 반등으로 우선은 좀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이번 국면이 한 라운드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네. 기업들의 실적을 눈으로 좀 봐야 되는 이제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국면에서 얼마나 나빠졌을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향후의 경기 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을 눈으로 한 번을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가기에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기술적 반등 이후에 숫자를 좀 확인하는 기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으로 보는 게 더 전략이 좋죠. 반등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또 변화가 돼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 쪽으로 가면 그때 이제 그쪽으로 포지션을 취하면 되거든요. 예, 일단은 반등으로 보셨고, 여전히 조금 완화감이 있다고 했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의 강도, 연준 의원들의 강한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쉽게 지금의 그 긴축 기조를 꺾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연준 인사들 발언은 상당히 일관되잖아요. 네. 뭐 일관되게 계속 그러니까요. 강하게 긴축한다고 하고. 이전에는 보면 좀 다른 목소리들이 꽤 나왔는데 예. 지금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강한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연준에서 이제 네. 의도적으로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라는 어떤 네. 의견도 있고, 이제 인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메리 데일리라든가 이런 인사들은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간혹 했던 그러니까요. 인물들인데 네. 내년에 금리 인하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툭툭 끊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고 또 고용 지표도 또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오늘은 또 ADP 민간 고용은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채용 공고라든가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고용 지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연준의 어떤 긴축 피크론이 조금씩 좀 후퇴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주변 국가들, 몇몇 국가들이 또 이제 긴축을 좀 세게 하던 국가들이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드리는데 연준이 일부러 센 척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 실제 내심으로는
경기 침체로 만약에 간다라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침체 강도가 상당히 세진다라고 본다라면 그때는 조금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어떤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연말 이후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숫자로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긴축에 따른 이게 사실 미국이 지금 금리 3%포인트 올렸는데 앞으로 올릴 예정인 게 1.5%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걸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금리 인상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월 넘어가게 되면 연준의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반등이긴 합니다만 이제 반등의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10월 들어서 반등은 그동안 부진했던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요.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오는 겁니까? IT들은 반등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 SK하이닉스가 3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4일 연속 올라간 거거든요. 네. 오늘까지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어떤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삼성전자, 지난번에 나왔을 때 보여드렸던 게 이제 삼성전자 달러 기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120월선이 삼성전자가 깨진 적이 2번 정도 있는데 1998년도 전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갔을 때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했을 때가 이제 금융위기 나왔을 때, 그때가 각각 삼성전자가 순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그렇게 이제 빠졌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120월선이 이탈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적자가 날 확률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라는 어떤 인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고 네. 계십니다만은 저희 2번밖에 안 빠졌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이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때나 빠질 정도의 주가가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주가로 지금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예. 적자 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긴 어떤 하락장 기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또는 1년 반 정도 안쪽에서 이제 하락 기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2년 가까이 낙폭이 쭉 이어지는 하락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빠졌다. 이게 역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인데 삼성전자 역대 하락 기간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21개월째, 지금 이번 달이 지금 반전이 됐으니까 22개월을 채우지 않았는데 역대 최장 기간이 16개월이었거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근데 그 뒤로는 20개월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1개월 낙폭으로는 44%, 달러 기준으로는 50% 정도 이제 하락이 돼서 기관이라든가 주가 하락 수준이 악재를 대부분 흡수했다라는 거고, 뭐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좀 반전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실적 발표는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8센트, 그러니까 사실상 적자 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걸 그렇게 저는 표현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 날 정도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설비 투자 줄이고 공장 가동률 줄이고 뭐 이런 답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게 2008년도 마지막 분기에 각 반도체 3사에서 내놨던 IR 때 내놨던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다 설비 투자 안 한다, 줄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때 이제 2018년도 12월이 주가가 바닥이 되고 2019년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비 투자를 줄인다라는 거에서 이제 그러면 재고 조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내년도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돌아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타이밍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저께 아시아 주식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TSMC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견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닥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하나 조금 리스크를 따지자면 경기 침체를 지금 걱정하기 시작한 단계인데 경기 침체가 아주 짧다라면 지금 뭐 반등 나오는 김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아주 장기화된다.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한 2%포인트 금리 올린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면 뭐 반짝 올라갔다가 그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좀 했고요.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려했던 9월 말에 이제 신용 따른 반대 매매는 주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된 거고요, 지금. 예. 네. 또 빠지면 나올 수 있겠지만 완화가 된 거고,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9월도 보면 이제 매도세였었죠. 예. 예. 매수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거. 뭐 우선 이제 조금 전에 신용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그것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신용이 대체로 고점 대비 20%가 줄어들면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랠리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피크 대비 1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줄었는데 여기 오늘 추가적으로 줄어든 거 감안해 보면 아마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여기서 만약에 이번 주에 신용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면 이제 더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신용 잔고주의 추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한동안 좀 매수 2달 정도 매수했다가 지난달에 이제 매도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통 매도 강도 세다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하루 평균 2천억 원의 순매도를 일관되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4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오면 매도가 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1,000억대 조금 더 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후퇴하면서 약간 팔았다 정도지 일방적으로 팔았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 2조 원 정도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한 2조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이틀부터 지금까지 지금 매수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달러가 좀 약해지는 움직임,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바닥론, 이게 이제 좀 매수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달러화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5, 116이 2008년도 이후 추세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추세선 상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크가 114.75 찍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장기 추세 상단에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된 게 각국에서 지금 환율 안정시키려고 지금 재료를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은행 동원해가지고 달러를 끌어 모았다가 일시에 달러를 팔고 그 돈으로 위안화를 매입하자. 그러면 이제 달러 떨어지고 위안화 올리고 뭐 이런 조치가 나온다든가, 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한 1, 2주 사이에 공조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세게 올라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겠다 이런 어떤 인식.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면 신흥시장 쪽은 좀 유리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의 실적 바닥론,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판 거지 코스피를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데이터상으로는 좀 어려웠었는데, 삼성전자를 좀 돌리기 시작하고 있고 실적 바닥론 때문에 이제 돌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이번 달에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CPI가 이제 조심스러운 일정인데, 예. CPI 일정에 따라서 이게 또 만약에 실망으로 바뀌게 돼서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면 그때 전후에서 좀 매수가 끊어질 가능성은 있어서 CPI 때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좀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고점이 1,442원이었는데 환율은 이제 집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차트로는 1,442원, 1,440원을 찍고 오늘은 또 4원 하락하면서 1,406원이니까요. 기대를 하자면 뭐 1,400원 또 밑으로 내려오기도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인 거죠. 네. 그러면 대체로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반등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섹터를 제한적으로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뭐 환율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환율도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2달 연속해서 1,400원 위에서 마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1,400원 위에서 마감했으면 우리가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이번 달에는 말일에 1,400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봐야 돼. 만약에 환율이 내려가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계속 유입된다라면 대형주 쪽에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특히 이번 달에는 어쨌든 FOMC 회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초반에 있긴 하지만, 근데 FOMC 회의가 없는 달에는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기대를 하거나 안도를 하는 그런 패턴을 올해 들어서 좀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이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달에 소형주 지수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닥도 네. 되게 많이 빠지고, 근데 소형업종 지수가 한 달에 10% 이상 빠진 날 다음 달을 보면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신데, 이제 유일하게 빠졌던 게 금융위기 터졌을 때인데, 금융위기 때 다음 달 빠진 것도 0.1%니까 실제로 안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 폭락하고 나면 기술적 반등은 어쨌든 다음 달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텐데, 다만 지금 시장은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완화되고 악재 나오고 악재 완화되고,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상을 좀 노려보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이번도 역시 대략적으로 한 2,300포인트 정도 초반 정도 됐을 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다시 보면서 이제 추가 반등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업종으로는 사실 공교롭게도 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방송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낙폭과대주 최근에도 수급이 바뀌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반도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소부장 쪽은 실적은 좀 나쁘게 나오겠지만 바닥론 쪽에 조금씩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면 주가가 반도체 장비주 PBR이 0.95배 막 이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터넷주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인수 가격에 대한 어떤 문제라면 인수 가격만큼의 어떤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비전에 대한 문제라면 좀 얘기가 다를 텐데 인수 가격에 대한 문제라면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봐서 뭐 카카오라든가 특히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지금부터는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반등이 이어지면 역시 대형주 쪽으로 환유력과 반도체, 그 다음에 인터넷, 중소형주 보면서 화면 보여준 게 소형 업종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이제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태조 이방호는 이제 관심거예요? 어떻게 좀 잠잠하네요. 예. 그 태조의 방언이 강세를 보일 때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의지할 때라고 뉴스 많이 나오는 쪽밖에 없을 때 가게 되는데 지금 실적 바닥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 쪽보다는 실적 대비 많이 싸진 종목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과 시장 전망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